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김민재가 뛰고 있는 나폴리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AC 밀란에 1대0으로 졌습니다.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후반 33분 심판에 항의하다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2차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김효주가 첫날 4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3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6언더파를 적어낸 스웨덴의 프리다 시널트와 태국의 윙타위랍이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9대7로 이기면서 개막 12연승으로 2004년에 작성한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썼습니다. 한편 피츠버그의 배지와는 휴스턴전에서 볼넷 2개를 얻었지만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같은 팀의 최지만과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결장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이 태극마크를 잠시 반납합니다. 최민정은 18일부터 열리는 2023-2024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국가대표를 은퇴하는 건 아니고 2023-2024 시즌을 2026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집중 개인 훈련 시기로 잡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자유계약 선수 최대여 나경복이 우리카드를 떠나 KB손해보험과 계약기간 3년, 연봉 6억 원에 옵션 2억 원 등 최대 총액 2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오는 24일 군입대 예정인 나경복의 계약은 2024-2025 시즌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시카고 불스가 토론토 랩터스와의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접전 끝에 109대 105로 승리하면서 마이애미 히트와 동부 컨퍼런스 8번 시드를 두고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123대 118로 이기고 8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플레이오프 막차를 두고 다툽니다. 스포츠. 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손흥민 선수를 밀착 취재 중인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조심히 잘 돌아가셨나요? 네, 덕분에 조심히 잘 들어와서 다시 손흥민 선수 등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기자가 돌아가자마자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서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8일 토트넘 홈에서 열린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전반 10분에 정말 멋진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뽑아낸 100번째 골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골을 넘긴 34번째 선수가 됐고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입니다. 토트넘은요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
가지 또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특히나 골을 외할아버지께 바친다는 소감을 남기면서 네.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근데 100호 골이라는 대기록지만 정말 100호 골다운 골이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좀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는 가장 멋진 그 특유의 장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는 건데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어떤 선수의 땡땡 존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선수는 보통 오른발 아니면 왼발밖에 그 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손흥민은 양발이 다 자기 존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오른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입장에서 좌중간에서 네. 오른발로 가마차서 그렇죠. 골문 구석으로 넣는 굉장히 멋진 슛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가마차는 슛이 기회만 있으면 거의 뭐 일반적인 선수를 훨씬 상회하는 굉장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특기인데 사실 이 슛 기회가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이날 정말 모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슛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존이라는 거를 상대팀 선수들도 알 텐데 알면서도 와 저걸 어떻게 막지? 싶을 정도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골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 바로 손흥민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 이건 기자, 손흥민 선수 경기 마치고 직접 만나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후에 믹스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100호 골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다라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통 뭐 자기가 기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번 골에 대해서는 기쁘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아시아 선수들, 한국 선수들에게 큰 도전의 이정표가 될 것 같다라면서 통산 100호 골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아시아 선수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당연히 한국 선수가 이런 더 좋은 업적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정말 아시아인 사람도, 정말 아시아 축구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누군가가 이뤄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더 믿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한 축구 선수로서 너무나도 크게 정말 감명 깊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어린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축구 선수를 하면서 꿈꾸던 꿈이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또 축구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그 표현처럼 사실 그 100호 골 개인으로서도 대단한 성취지만 이 골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이제 수많은 축구를 좋아하는 이제 축구 꿈나무들이 꿈을 키울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이게 그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인터뷰다 보니까 좀 소음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기자, 그런데 그 이 인터뷰 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당일날 이제 현지 매체와 나눈 인터뷰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이제는 이제 영국 현지 매체들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그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이제 견제가 많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게임을 더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뒀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말했지만 그 위치에서 그런 골을, 그러니까 100호 골을 넣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그 위치에서 골을 넣었던, 그러니까 작년에 그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그 득점왕을 결정짓는 그런 그 골이 역시 똑같은 그 손흥민 존에서의 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만 갈 수만 있으면 내가 골을 넣을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수 자리에 놔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여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꽤 전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제 떠났는데 그동안 뭐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뭐 흔히 쓰는 말로 억제기다, 그러니까 좀 활약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시즌 득점왕 할 때도 콘테 감독이었거든요. 네. 그 포메이션도 그대로고 선수 대부분 그대로인데 팀 내 세부적인 전술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손흥민 존에서 공을 잘 잡지 못하게 하는 식의 전술이 많이 쓰이고 있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좀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은 이제 오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공을 잡고 싶다라는 말을 좀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딱 이 위치만 빼고 움직이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팀 플레이 할 때는 뒤로 내려가서 희생하고, 공격을 할 때는 오히려 문전으로 침투를 하면서 크로스를 받으려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크로스를 받는 게 아니고 좀 뒤에서 발로 공을 받아서 슛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팀 전술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지 팬들이나 언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현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뻐하고 축하를 하면서 역시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다, 슈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 같은 경우에도 BBC라든지 여러 많은 언론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를 2주의 팀에 선정을 했고요. 100호 골 넣은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역시 공격수 손흥민을 인정을 했고 팀 동료들도 손흥민 선수를 칭찬을 하면서 미드필더 손흥민이 아니라 공격수 손흥민으로 계속 내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손흥민 선수의 골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가 중요했던 게 토트넘이 굉장히 치열한 순위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EPL 순위를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토트넘 호스퍼는 이제 3, 4위를 추격해서 네. 4위로 올라가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현재 이제 3, 4위에 이제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고 토트넘이 이 팀들보다 한 경기 더 치르고 5위예요. 그러니까 3, 4위 팀들이 그 수년 경기를 한다면 토트넘보다 승점 차를 더 벌릴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3, 4위 팀들이 미끄러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시즌도 너무 얼마 안 남았고 네. 토트넘 스스로 최대한 연승을 달려서 위 팀들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는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잡아야 그 낮은 가능성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4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보면은 이제 아스날이 여전히 1위고요. 맨시티, 뉴캐슬, 맨유, 토트넘, 그리고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 리버풀, 브렌트포드, 풀럼의 순으로 돼 있는데 3, 4위와 토트넘의 승점 차가 3점입니다. 결국에는 뉴캐슬과 맨유 지금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 차 때문에 순위가 갈리고 있는데 이 두 팀의 대결, 이 두 팀의 앞으로 남은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또 공교롭게도 이 뉴캐슬 그리고 맨유 이 양 팀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일단 토트넘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와 홈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뉴캐슬 원정 경기를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또 맨유와의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위권을 놓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팀들의 맞대결, 즉 승점 6점짜리 이기면 승점 6점을 얻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네. 토트넘의 그 뉴캐슬 원정 그리고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해야지 4위 자리를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만큼 토트넘에게는 올 시즌 절체절명의 2연전이 지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닷새 후로 이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흐름으로 보면은 과연 이제 토트넘이 뉴캐슬과 맨유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최근 5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순항하고 있어요. 이 팀이 일부 경기에서 막 좀 강팀과의 경기에서 실점을 막 5골 이상씩 몰아해서 실점 지표 자체는 좀 낮아 보이지만 그 대부분의 경기는 또 1대0으로 많이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에 속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동안 좀 불안할 때도 있지만 최근 2경기에서 브랜퍼드와 에버턴을 연파하고 역시 2연승에 돌입을 했습니다. 최근 기세나 뭐 사실은 선수단 면면도 이 두 팀이 토트넘보다 부유한 팀들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다고 볼 수 있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쟁력, 케인과 손흥민 쪽의 득점력이 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제 상승세를 유지한 채로 뉴캐슬과 맨유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현지에서는 이 경기들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 경기에 대한 그런 예상들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올 시즌 3위와 4위에 예상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3, 4위를 예상하는 기사들의 토트넘의 이름은 없다. 그만큼 토트넘은 4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현재 예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쉽지는 않다는 게 모두의 중론인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네. 이겨내야겠죠. 그럼요. 예. 어차피 4위에 가려면 그 자격을 증명해야 되니까 네. 위에 있는 팀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김민재 선수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토트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토트넘에서 오늘 기사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설입니다만 그 손흥민 선수 아까 포지션 이야기를 했는데 페리시치와 자꾸 동선이 겹친다. 페리시치가 마치 공공의 적처럼 이제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좀 각인이 되어 있는데 페리시치가 이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사실 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콘테 감독이 자신의 특유의 3백을 쓰기 위해서
약간 야심차게 데려온 선수인데 성공하지 못했고 사실은 재정적으로만 보면 작년 여름에 이적료 없이 FA로 데려왔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다면 돈이 남습니다. 오히려 예, 여러모로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토트넘은 왼쪽 윙백에 데스티니 우도지라는 선수를 미리 영입했다가 다른 팀에 1년 남겨놓는 방식으로 좀 입도 선매를 해놓은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도지가 들어올 것까지 감안하고 차기 감독이 페리시치 스타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보내는 게 수순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 이적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네. 결과니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단 잘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토트넘이 이제 4위에 오르게 되면은 다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김민재 선수는 다음이 아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는데 나폴리가 AC 밀란과 이제 유럽 대항전이지만 이탈리아 두 팀이 8강에서 만나면서 네. 이탈리아 내전이 벌어졌어요. 밀란의 홈, 나폴리 입장에서 원정이었는데 밀란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했고 김민재 개인적인 활약은 상당히 좋았어요. 상대방이 정말 뛰어난 공격수인 지루, 레앙 이런 선수들을 잘 막았는데 이제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1실점을 했고 또 정말 아쉬운 건 한 번 파울을 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좀 아쉽다는 제스처를 좀 큰 동작으로 했는데 주심이 이걸 보고 이제 경고를 줬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경고가 누적되면서 밀란과의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 2차전에 못 뛰게 됐습니다. 1대 0으로 졌기 때문에 사실 2차전에서 해볼 만하긴 한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좀 흔들렸다. 뭐 정신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면에서라는 평가도 있던데 김정용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경기에 못 뛰게 된 경고를 불필요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뭐 평점이 낮은 매체들도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몸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공중볼 경합에서 상대 공격수 지루가 세계 최강 대표팀인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으로서 뛸 정도로 공중볼 경합에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김민재가 다 이겼습니다. 김민재가 공중볼 경합 7회에서 100% 승률을 보여줘서 7번 다 따냈거든요. 그 밖에 뭐 지루가 공을 거의 잡지도 못했고요. 다만 이제 그 경고 하나가 정말 아쉬울 것 같고 근데 경고 하나만 아쉬운 게 아니고 이날 나폴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판정이 다 아쉬워서 경기 끝나고 스팔레티 감독이 왜 우리 팀한테만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느냐라고 불만을 좀 강하게 나타낼 정도로 좀 나폴리 입장에서는 뒷맛이 안 좋은 경기였습니다. 일단 아쉽게 됐고요. 2차전에 잘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나폴리가 그 2차전에 어떤 명단으로 경기에 임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스팔레티 감독의 머릿속에 상당히 지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2차전 명단, 특히나 이제 공격과 허리와 그리고 수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시멘 그리고 안기사 그리고 김민재 선수, 오시멘 선수는 나올 수 있다 없다라는 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기사라든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은돔벨레라든지 아니면 마토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로 하여금 공백을 메우게는 하겠지만 그냥 선수 이제 머릿수를 채우는 차원이지 안기사라든지 김민재 선수의 그런 경기력을 100% 이렇게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뭐 전술 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사전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기사의 자리를 다른 미드필더로 대체한다면 뭐 최우선 후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돔벨레인데요. 네. 토트넘에서 그 손흥민 옆에서 좀 설렁설렁 뛴다고 굉장히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선수거든요. 쟤는 왜 축구 대충 하냐. 근데 이제 그 은돔벨레 선수가 이제 중책을 맡고 2차전에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해주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서는 이제 맨시티와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치르고 있어서 이 두 팀에 대한 관심이 더 클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챔피언스리그 이야기 계속해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 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어제는 이제 맨시티, 오늘은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치렀죠.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부터 짚어보면 어제 새벽에
맨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가 바이에른 뮌헨이 8강 1차전을 치렀습니다. 맨시티가 3대0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홀란의 연속골로 3대0 바이에른 뮌헨을 완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에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맨시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1승씩을 챙겼습니다. 네. 와, 혼란은 기록을 새롭게 썼는데 진짜 괴물인 것 같아요.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 초인적이죠. 예. 지금 컵 대회 정규리그 다 포함해서 이번 시즌 45호 골을 넣었는데 와. 38경기 45골로 이제 경기당 한 골을 훨씬 넘어가거든요. 네. 이게 프리미어리그 소속 공격수의 역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다 계산했을 때의 기록을 아직 시즌이 꽤 남았는데 벌써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기록이 45골이었는데 그 기록을 이제 모하메드 살라 등의 두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혼란이 그걸 깼고요. 이번 시즌 한 10경기 이상 남았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기록을 늘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압도적인 득점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상 100년 넘는 역사상 최고 기록은 아니고요. 프리미어리그가 92년도에 출범했는데 그 뒤로 최고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로 넘어가면 그때는 뭐 이를테면 고대괴수 같은 그런 되게 전설적인 선수들이 네. 한 시즌 60골 넣고 막 이랬거든요. 그분들은 빼고 92년도 이후에 최고 기록입니다. 와, 그런데 진짜 혼란의 골들은 이번 시즌 내내 정말 화제입니다. 약간 진짜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혼란이 드디어 맨시티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프리미어 리그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그에서 얼링 혼란 선수가 30골을 넣었거든요. 이가 해리케인 선수의 23골, 7골 차로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혼란 선수에게 득점왕을 주는 것은 전반기부터 득점왕 줘야 된다. 이미 딱 주워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11골, FA컵에서 3골, 리그컵에서 1골 넣는 데다가 해트트릭도 6번 하고요. 왼발 28골, 오른발 10골, 머리 7골, 그냥 온몸이 무기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프리미어리그 나아가서 유럽 축구 전체를 씹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트릭 뭐 원래 공격수 커리어상 인생에 뭐 몇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6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메시,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스페인 리그에서는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잉글랜드 리그 소속 선수가 이런 적은 역대 없었는데 와. 혼란이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혼란과 벤제마의 맞대결을 기대하는 팬들 많습니다. 네, 두 팀이 이제 4강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분위기로 많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은 둥굽니다. 네. 물론 두 팀 모두 레알과 그 맨시티 모두 역전패를 당할 수 있죠, 2차전에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4강 행이 유력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맞대결을 보고 싶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벤제마는 최근 한 2, 3년 정도 통틀어서 챔피언스리그 최고 공격수, 나아가 전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혼란이 그 자리를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혼란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여러모로 굉장히 성사된다면 가장 흥미로운 공격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영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심스럽게 벌써 4강전을 바라보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상황에서 맞붙는다고 한다면 뭐 경기 결과 예상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더라도 혼란과 벤제마의 맞대결 이 자체에 대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란이 올 시즌 완전히 거의 뭐 사기 캐릭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레알 마드리드도 점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고, 아니다, 벤제마가 잉글랜드 팀의 특히 이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벤제마를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도 이제 맨시티의 그런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뭐 이야기는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만약에 결승전에서 맨시티와 레알이 만난다. 그럼 어느 팀의 우세를 생각하세요? 4강이죠. 두 팀 만난다면 4강이 4강이다. 될 텐데, 저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또 속는다, 기꺼이 속겠다라는 마음으로 맨시티의 우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기자는요? 네, 저도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준비할 때부터 역시나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시티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맨시티의 챔스 DNA 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맨시티 그 챔스에서 역사상 계속 실패하면서 챔스 DNA 쌓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꽃망울을 터트릴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 관련 소식이 또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이건 기자,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영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가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의도치 않든 의도를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에이전트로 유명한데,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인 가리도가 맨시티 그리고 에스턴 빌라를 각각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시국에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하냐라는 의문이 많이 붙었고, 그러면서 말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를 혹시나 맨시티에 넣으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에스턴 빌라로 이적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은 가리도 그리고 이강인 선수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아니땡 불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니니까요. 뭐랄까요, 조금 기대를 가지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네. 뭐 이미 이적을 할 듯한 정황이 지난 1월에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 그 이강인 선수에게 태클을 걸고 도발을 했던 발베르데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 선수 상대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9일에 열린 그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경기였습니다. 이제 경기 다 끝나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비아레알의 바에나 선수가 이제 경기 샤워 다 끝나고 선수단 버스로 향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발베르데 선수가 다가와서 이 바에나 선수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에나 선수는요, 비아레알에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바에나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발베르데 선수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바에나 선수가 맞을 만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에나 선수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SNS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발베르데 선수라든지 발베르데 선수의 여자친구들은 또 바에나 선수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발베르데 선수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 6개월 출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떤 부분이 사실이든지 간에 폭행이 사실이라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럼요.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고, 발베르데 선수 이번 일로 좀 정신 좀 차리고 6개월 동안 잘 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김정윤 기자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